아이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 28개월 넘게 국내 출생아 숫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만 명대로 추락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ISU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07명,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OECD 첫 0명대 진입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촌에서 답을 찾고 한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 더 큰 코리아입니다. 오늘 더 큰 코리아에서는 행복한 출산을 위해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핀란드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아직 제법 쌀쌀한 핀란드 헬싱키. 새 아이를 키우는 카이사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셋째 아이 벤은 이제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됐는데요. 카이사 씨의 하루는 벤의 고사리 같은 손톱을 정리해주고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책을 읽어주기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I work as an IT consultant, usually, but now, as I said, been on maternity leave for now for 2 months. 이렇게 육아에 바쁜 카이사 씨가 특별한 물건을 소개하겠다고 나서는데요. 아기가 누워있는 침대부터 옷가지와 의료기구 등 육아 필수품만 모아뒀다는 핀란드의 베이비 박스입니다. Well, it helped me because I didn't have to go and get all those things myself when I was already pregnant with the baby. And now with the second and third child, it has helped as well because we have now all these things together. It's essential, like I know that I have the essentials ready. 핀란드 베이비 박스는 지난 1938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1930년대 초 핀란드에서는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65명에 이르렀다는데요. 기초 의료도구, 위생용품 등을 베이비박스 형태로 제공하면서 영아 사망률은 크게 줄었습니다. 주어진 제품만으로도 아이가 1년은 거뜬히 생활할 수 있게끔 한 것이 특징이고요. 소득 수준은 다르더라도 태어난 순간만큼은 평등한 출발점에 서라는 의미가 담겨 더 특별합니다. We believe in Kela that by giving out this box, we give an equal start to life to every baby that is born in Finland. So no matter what the background is, you get the same start in life. So in a way, that's a big effect. 올해로 80년이 된 베이비박스는 핀란드에 영주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꾸미기도 하고요. 실제 사용한 사람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머니를 위한 제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Finnish mothers love the package. And every year around March, February, March, we reveal the newest version of the package. And it's of course a really big media event, media hassle. Everyone wants to see what's inside. They have some suggestions how we could still improve the box. It could. I mean, I think that money is probably, I mean, even in Finland, where it's economically very possible to have children easily, I think that money is still a factor. And I think with this box, like helping. 아이 낳고 기르기 참 힘든 세상. 모든 신생아에게 주는 평등한 선물인 핀란드 베이비박스가 아이는 온 마을이 키운다는 말에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핀란드인인 엄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더라도 핀란드 사회보험의 혜택을 적용받는 엄마라면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인 엄마의 소득 수준과도 상관이 없는데요. 삶을 시작하는 새 생명에게 부모의 소득 수준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핀란드의 평등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리포터인 저도 핀란드에서 출산을 하면서 베이비박스를 받았는데요. 첫 출산을 하는 부모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이비박스에는 아이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물건이 들어있어서 초보 부모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아이를 출산한 뒤 1년 동안 새 옷을 사지 않고도 박스에 있는 물건들로만 아이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베이비박스를 받는 대신에 보조금 170유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이가 입는 겨울 점프수트 한 벌만 하더라도 시중에서 따로 구입하려면 비싼 것은 100유로가 넘기 때문에 베이비박스는 보조금보다 훨씬 큰 값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핀란드 사회보험청인 켈라에서 100% 세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베이비박스는 한 해에 35,000건이 지급되는데요. 베이비박스와 보조금을 합쳐서 켈라는 한 해에 세금 865만 유로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도 출산율이 아주 낮은 축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출산율이 매해 감소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불안한 노동시장, 출산과 육아로 인한 직장 내 경력 단절, 출산, 육아 비용의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역할 상승, 평등에 대한 관념 등 인식의 변화도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만으로 출산율 저하의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베이비박스의 지급으로 육아용품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핀란드에서 베이비박스는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서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우리 사회가 그 가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사회가 이런 태도와 관심을 보이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포와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원코리아입니다. 해외여행에 나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한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외교부에 문을 열었습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 사고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여행 안전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며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외교부는 기존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사건 사고 접수 업무도 계속하면서 실시간 대응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이 크게 늘어 4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신청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모두 5,436명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자 9,900여 명의 55%에 달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급증한 가운데 이들이 정치, 경제적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이른바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1970년대는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됐던 시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지곡이 양산되고 영화는 일상적으로 검열을 당했던 시대죠. 그렇다고 해서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시도한 영화인들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한국인 최초로 미국 UCLA에서 영화를 공부한 하길종 감독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의 데뷔작 화분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당대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형식 안에 독재 권력에 대한 비판을 은근히 가미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세라는 하나뿐인 혈육 여동생 미란과 함께 현마의 첩으로 살고 있습니다. 난 너희 형부가 너를 아끼고 돌봐주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고 있어. 미란아? 아니, 미란이 나의 전부야. 너만은 훌륭히 자라야 돼. 별장 소유주인 현마는 어느 날 젊고 잘생긴 새 비서 단주를 데리고 옵니다. 어때? 그 내가 새로 고용한 비서야. 서단주라고 말이야. 인사하지 그래. 저 뵙겠습니다.
형부, 음악회 구경시켜 주신다는 거 어떻게 됐어요? 요즘 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미란에게 민망한 무시를 당한 단주. 시작이군. 누가 신분이 미천하다는 이유로 있어도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데요. 죄다 주구멍에다. 이런 상황에서 미란은 때늦은 첫 생리를 들켜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우리 미란이가 왜 여태 그게 없나 하고 걱정했더니만. 여보, 오늘에야 비로소 어른이 됐지 뭐예요. 이젠 당신도 오늘부터는 다시 들어오나 봐. 망신살이 단단히 뻗친 미란은 홧김에 집을 나가버리는데요. 아내가 현마는 비서 단주에게 미란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와 이거야. 하지만 미란을 자신을 뒤쫓아온 단주를 여전히 차갑게 대하죠. 뭔데 자꾸만 날 따라오는 거지?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인? 그럼 하인이 아니고 뭐냐 말이야? 계속해서 단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미란. 어쨌든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은 함께 있게 되는데요. 모처럼 답답한 현마의 별장에서 탈출한 미란은 단주와 함께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난데없이 비가 쏟아지고 두 사람은 근처 불도저 속으로 급히 몸을 숨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묘한 교감을 나누게 되죠. 젊은 사람이면 누구나 불만의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는 불도저가 되고 싶지 않을까? 미란인 잘 자랐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모르겠네요. 알 필요 없어. 미란이처럼 온실에서 자란 여자는. 하지만 알고 싶은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고 어느새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욕심이 대단한. 다음 날 미란이 집으로 돌아오자 세라는 동생에게 그리고 현마는 비서 단주에게 분노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런 바보. 뭐? 우리라고? 너 그따위 쓰레기 같은 사람을 보고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 난 분명히 말했다. 넌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어. 그리고 말이야. 출세도 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야. 바보 같은 자식. 이 대목에서 하길종 감독은 당시 한국 영화에서는 보기 드문 편집 기법을 선보이는데요. 내 인물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면서 계층 간의 갈등과 깊은 불신의 고를 강조합니다. 이런 실험적인 편집은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단주와 미란이 버스터미널에서 만나는 장면에서도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들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단주와 미란은 현마의 소나기로부터 달아나는 선택을 합니다.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힌 현마는 이들의 행적을 집요하게 뒤쫓기 시작하죠. 바닷가에서 자동차로 단주를 추격하는 이 장면도 현마의 광기 어린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화분은 두 자매가 사는 현마의 별장을 푸른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푸른 집에서는 화려한 파티가 열리는 동시에 인물들의 욕망이 엇갈리고 충돌합니다. 한국 최고 권력가의 거처인 청와대를 노골적으로 은유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하길종 감독은 또 이 집의 소유주인 현마를 분열증적이면서도 폭력적인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마는 당대 민중을 상징하는 단주에게 사회적인 성공을 약속하면서도 그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이 또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우회적이고도 상징적인 비판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죠. 단주 역할을 맡은 하명중은 하길종 감독의 친동생입니다. 고 여운계 선생이 핍박당하는 하층민을 상징하는 이 집의 가정부 옥녀로 나와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 당대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들과 교류한 하길종 감독은 귀국한 이후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짓눌려 있던 1970년대 한국 영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하길종 감독은 그러나 1979년 38의 젊은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불우한 시대에도 용감한 실험 정신과 비판 의식을 동시에 보여준 영화 천재의 야심찬 데뷔작 화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놀라셨죠? 우리 데니 단비예요. 아빠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편지 쓰고 있어요. 단비는 보고 싶은 아빠를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요. 아빠, 아기 때부터 친구처럼 늘 함께 놀아주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고 선물도 사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아빠 안 계신 스리랑카는 허전해요. 단비는 아빠 보고 싶어서 방학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빠랑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을 생각하니 너무 좋아요. 다음에는 아빠 만났을 때 키도 더 크고 씩씩하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면서 기다릴게요. 아빠도 건강하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 생각하면서 힘내세요. 아빠가 우리 아빠라서 너무 좋고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화이팅!